감사합니다. 앞에 앉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책 좀 갖다 드리세요. 지도 안 받으신 분들 먼저 지도를 제가 좀 드리고요. 막 기도가 끝납니다. 요거 어디다 좀 놔뒀다가 먼저 제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홀리랜드 성경연구소 대표로 있고요. 우리 GMU 신학교에서 1년에 한 차례 정도, 한 학기 정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하고 같이 학기 중에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한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마이크 돼요. 네. 우리 신학교에서 이제 성지순례를 성지순례라기보다는 성지탐사 학습 여행을 1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2010년도에는 이스라엘 요르단 우리가 갔다 왔고요. 9박 10일로 갔다 왔고, 이번에 12박 13일로 이제 그리스, 터키, 로마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가시는 분들도 여기 앉아 있고 안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신학생들을 포함해서 또 목사님 4분이 이제 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신학생이 아닌 은혜교회 성도라든가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 합쳐서 이번에 33명이 가게 됩니다. 33명이 가서 12박 13일을 가는데, 오늘 공부할 내용들을 이제 먼저 한번 훑어보겠는데요. 목적이 뭐냐면은 탐사 학습 여행에 준비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일반 클래스처럼 학구적인 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보겠지만은, 목적은 성지 여행을 탐사 학습을 가는데 그 준비, 왜냐면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가는데요. 가서 준비 없이 가게 되면 갔다 와서 어디 갔다 왔다는 지명 정도만 남아있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나중에 성경을 가르칠 때 그렇게 귀한 그런 자료들을 전부 다 잊어먹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기 전에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면은 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에게 이 사도 바울의 행적지에 대한 배경이 되는 지도를 제가 만들어서 이제 드렸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프리즘 성서 지도라고 지금 여기 은혜 성서 서점에서도 지금 팔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이 혹시 지리에 관심이 있고 또 성경을 자기 거로 만들려면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지리와 연관을 해서 읽으셔야 자기 게 돼요. 그리고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불교라든가 유교는 도덕 종교로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우리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 하에 쓰여졌고,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역사적인 배경 안에 실제 오셔서 3년 반 동안 거하시고, 또 3년 반이 아니라 지난 3,000년, 4,000년, 5,000년 이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리를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도 돼 있고 한글로도 돼 있는 성서 지리 책이 있어요. 이번에는 이게 이제 지난 3월 달에 이스라엘 요르단 가기 위해서 만들고, 제가 이제 뼈대 세우기 가르치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책인데 한국에서 출판이 됐고요. 서점에서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2불 정도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일반 성서 그 지리책하고 좀 달리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장만을 하시길 바라고요. 이 지도를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 안에 있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과 아울러서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있는 지도들을 다시 이제 제가 또 지금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부하는 내용들은 신약의 배경, 신약 성경의 배경을 좀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역사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다닐 곳을 보면서 이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은 터키, 그리스, 이태리라고 안 그러고 로마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고대 로마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세 번째 갈 나라가 이태리를 가는데 이태리 가서 지금의 로마와 폼베이 또 나폴리 항구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처음 도착할 때 보디올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 보디올에도 이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터키, 그리스, 로마. 그래서 강의는 월요일부터 월화, 본래는 월화, 수, 목 이렇게 됐었는데 월화, 목만 하고요. 수요일은 학교에서 이제 광고하기 이전에 제가 이미 그 말씀을 다른 교회에서 이제 또 이렇게 가르치게 돼 있는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원하시면은 제가 좋은 자료들이 있어요. 무슨 자료냐면은 터키, 에베소라든가 이스탄불이라든가 또 그리스의 고린도라든가 또 로마라든가 여기에 그 우리 주의 종들이 보면 좋은 이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DVD로 여러분이 나오시기를 원하시면은 김현환 목사님이나 누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한 것을 실제 또 DVD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릴 수가 있는데 공부는 월, 화, 목요일까지만 이렇게 3일 동안만 하겠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해서 12시간 하고 오늘은 7시, 오늘뿐만이 아니라 3일 동안 하는 동안에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정도 하고요. 식사 한 30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또 10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탐사 방문지, 학습 방문지는 터키, 그리스, 로마. 그래서 먼저 이제 오늘은 주로 터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터키요. 자, 기초적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좀 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터키는 지금 면적은 세계에서 37이에요. 뭐 이게 스퀘어 킬로미터 같은 거는 이제 암기는 할 필요 없지만 한 37위 정도 되는 나라다. 그 다음에 인구는 17위, 2008년도 통계로서 GNP가 2008년 통계로서 한 13,000불 조금 넘어가고요. 수도가 지금의 앙카라. 그리고 인종은 터키 투르크인들이 대다수고 그 다음에 쿠르드인들이 이제 소수로 이렇게 있다. 터키는 유라시아 대륙 가면은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전체를 유라시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유럽이 터키라는 나라는요. 유럽이 일부가 있고 또 아시아가 일부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쪽의 터키 영토가 약 97%예요. 아까 그 지도상에서 이 길게 뻗어 있는 한 직사각형 정도 되는 이 부분이 전부 터키인데요. 여기가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이고 조금 이따 이제 지도로 다시 보겠는데 여기 톡 튀어나온 반도가 있죠. 반도 사이에 거기 해협이 이렇게 있는데 해협 왼편 쪽에 있는 지금 여기 비잔티움이라고 거기 적혀 있는 데가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탄불이 있는 그쪽이요. 터키 한 3% 정도가 돼요. 터키 전체. 그래서 거기는 유럽이에요. 그래서 유럽이 한 3%. 그 다음에 아시아 쪽이 국토의 한 97%가 된다. 그래서 아시아 쪽에 있는 그 직사각형의 긴 큰 땅덩어리를 아나톨리아라 그럽니다. 아나톨리아. 우리가 성지에 가게 되면은 터키에 가게 되면 아나톨리아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아나톨리아라는 말은 해 뜨는 쪽, 해 뜨는 동쪽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해돋이 하는 곳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터키를 아나톨리아다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직사각형 모양인데 이 옆으로는 한 1600km고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폭은 한 800km의 그 직사각형 모양이다. 그래서 사이즈로 보게 되면은 프랑스와 영국 영토를 합친 정도의 영토다. 그러니까 상당히 크죠.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지난번에 우리 이스라엘과 요르단 갔다 올 때 같이 갔다 오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그때 다녀온 곳이 지도상으로 이 지도에 보면은요, 요 정도예요. 한 손가락 2개 정도, 요만큼 정도인데, 이번에 우리가 커버할 부분들은 여기 한 터키 영토의 한 반 정도, 이 밑에 부분이고요.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니까 상당히 넓은 지역을 12박 13일 동안에 우리가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바쁘게 이제 다니게 되겠죠. 기후는, 해안지방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다. 그러니까 3월 달에 우리가 가는데, 기후가 온화해요. 3월 달에 지중해 쪽에, 에베소 쪽이라든가 이쪽, 밀레도 이쪽으로 가면은 온화한 기후고요. 여름에는 고온 건조하고, 겨울에는, 한냉 수변하다. 내륙지방, 저 내륙지방으로 들어가면 대륙성 기후. 그 다음에 동부 산악지대. 이 아라랏산이 어디냐면은, 여기는 지금 조금 벗어나 있는데요. 터키의 이쪽 부분이, 동쪽에 여기가 아라랏산인데, 여기 하얀 부분이, 여기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 지도상에서 하얗게 눈 온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이 산이 고도가 높아지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지 같은 데는 이 지도상에서 그린 색깔, 연두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라운 색깔, 옅은 브라운 색깔 같은 데는 플레인, 그러니까 이런 평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부 산악 지방에는 한냉하고, 서부는 겨울은 평균 서부 지역은 영하 1도 정도다. 그 다음에 여름은 덥고 건조하고, 강수량이 1년에 한 400mm 정도 강수량이 된다. 기본적인 거 이제 좀 지리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터키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이제 터키에 가게 되면은 가서 유적들을 보고 에베소라든가 또는 안디옥이라든가 이런 데 가게 되면은 많이 듣는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나 우리 또 최 목사님이 성경적인 배경,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어떤 일들이 이 지역에 있었나 하는 것들도 듣게 되겠지만은, 그 유적들, 유물들을 보면은 이 유물은 히타이트족, 히타이트라 그러면은 해족석을, 우리 성경에 해족석들의 유물들이 또 있고, 로마 시대의 유물들, 그 다음에 십자군 시대 때, 모슬렘 시대 때, 오스만 터키 시대,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우리가 좀 알고 가는 것이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경주에 갔을 때 경주의 불국사를 보고 석굴암을 보면서 설명을 이제 가이드가 해줄 때, 이게 신라 시대 때 얘기를 하면은 신라가 전체 역사,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알아야 그 의미를 이제 전달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깊이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깊이는 다루지 않고요. 대충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지에 가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옛날에 지금의 이스탄불이라는 곳이 전에는 콘스탄틴 대제가 그 제2의 수도로 이스탄불을 정하면서 그 콘스탄티노블이라고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게 비잔티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동로마 비잔틴 제국의 수도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나중에 1세기 이후에 또 3세기, 4세기 이때 종교회의가요, 비잔티움에서도 열리게 되고, 칼세돈이라고 그러고, 칼케돈이라고 그러는 데서도 열리고, 니케아라는 데서도 종교회의가 열리고 하거든요. 그런, 교회사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또 우리 최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또 교회사 또, 강의를 하시고 또 이게 전문하시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겠고, 교회 성경적인 배경에 있는 이야기 또 제가 좀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다닐 겁니다. 자, 먼저 그 이전에, 선사시대 이전에는, 신석기 시대 때부터 사람이 있었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할 게 뭐냐. 1900BC, 19세기, 기원전 19세기에 들어와서 히타이트족, 헷족속들이요, 거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헷족속들이 점령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는 헷족속들이 1818세기부터 12세기에
히타이트 고대 왕국이요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점점점 세력이 확장돼 가지고 제국을 이루고 15세기 14세기에 들어와가지고는 소아시아 전역의 산지한 부족들을 정복해요. 그래서 말마라해로부터 말마라해는 자 이제 이스탄불에 가게 되면은 해협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게 돼요. 다다넬스라는 해협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다다넬스 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다다넬스, 말마라해, 뭐 에게해, 이오니아해, 또 메디테리안 지중해 이런 바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게 된단 말이지. 근데 여기 보면은요, 지금 이 터키의 북쪽 지역이 여기가 흑해예요. 지금 흑해 일부만 남쪽 부분만 나와 있는데, 그리고 흑해하고 사이에 흑해에서 밑으로 조금 보면은요, 거기 비잔티움이라고 있고 칼케돈이라고 있는데 거기 해협이 하나 있죠. 그 지도에 아주 가는 해협이 있어요. 그 해협을 뭐라 하냐면 보스포러스 해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해협 보면은 해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거기를 골든혼이다 이렇게 불러. 뼈 골든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바다가요 말마라해입니다. 말마라해. 그러니까 이 말마라에서부터 쭉 동쪽으로 가서 유브라데스 강까지 말마라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이 유브라데스 강은 이 지도에는 지금 표시를 안 돼 있어요. 본래는 제가 이 지도 만들 때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쪽까지. 근데 그러면 너무 글씨가 작아져서 그쪽 부분은 프린트를 안 해드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여행할 지역만 이렇게 했는데 유브라데스 강 있는 그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그래서 19세기부터 12세기 정도까지 히타이트 족속, 헷 족속들이 여기 이제 있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2세기 돌아와가지고 섬 사람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 바닷사람, sea people이라는 게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베니게 사람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베니게 사람들 나오죠. 베니게 사람들도 사실은 sea people들이야. 그래서 그 바닷사람, 섬 사람들이 침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키아인, 뭐 이오니아인, 도리아인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다다넬스 바다를 건너옵니다. 이 바다를 건너와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호모의 일리아드에 보면 트로이 전쟁이 나오잖아요. 트로이 전쟁에 이제 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왔을 때 공물을 바치게 하는데 그 공물을 바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스파르타인 섬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도 한 가지 된다. 그 다음에 아나톨리아 전역에서 행해진 모신